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기가 애써 만든 세계 경제 시스템을 미국은 대체 왜 스스로 부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미국의 위대한 전환에서는 바로 이 거대한 계획의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이 왜 갑자기 자기 손으로 파괴하려는 걸까요? 이게 그냥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혼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건 혼란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일종의 죽이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약 30년마다 기존의 낡은 판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새 판을 짜는 방식으로 패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그 구조적 위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이 탈산업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권국이 돼서 국민소득이 확 오르면 인건비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조업 경쟁력이 악해질 수밖에 없죠. 공장들은 당연히 더 싼 곳을 찾아 떠나고 미국은 바로 그 생산 기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대신에 빚과 금융에 의존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올해 미국이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만 무려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 전체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역사학자 니얼 퍼거스는 정말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역사상 국방비보다 빚 이자가 더 많아진 제국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너졌다는 거죠. 미국이 바로 그 역사적인 임계점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사회가 그냥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제조업 일자리는 다 사라졌는데 경제의 돈만 계속 푸니까 자산 거품만 끼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가 지금 인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말 다 했죠.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구축한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 패권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요, 이 판을 완전히 뒤엎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무슨 트럼프 한 사람의 돌발 행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을 초월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아주 거대한 전략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바통 터치 같아요. 오바마는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의 기초를 닦았어요.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의 서막을 연 거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균열을 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IRA 같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는 이 전략에 그냥 활용점정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단 2년 동안의 제조업 투자가 그 이전 오바마 8년, 트럼프 4년, 합쳐서 12년 동안의 투자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명백하게 의도된 전략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력의 최종 목표, 이른바 엔드게임은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경제 체질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소비만 하던 국가에서 다시 생산하는 국가로의 대전환인 거죠. 과거의 세상 어땠죠? 간단했죠.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모두가 서로 연결되는 상호 의존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생산 강국이 되고 중국은 소비 경제가 되고 최종 목표는 바로 국가적 자급자족이에요. 수스에서는 이 목표를 아주 직설적인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이제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공급망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업이 바로 이 5단계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래요. 미국 밖에서 만들면 최고 세율의 벌금을 때리고 미국 안에서 만들면 최저 세율과 보조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라는 엄청난 당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 세계 기업들한테 미국에 공장 짓지 않고는 버틸 생각 마라라고 하는 강력한 설계도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미국의 이런 거대한 방향 전환은 나머지 세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알던 세계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현실입니다. 세계 교역이 줄어들면 공급망은 당연히 불안해지고 비싸지겠죠. 각자 잘하는 걸 만들어서 교환하던 비교 우위 이론은 이제 낡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모든 나라가 너도 나도 반도체,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피 터지게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곧 한국처럼 수출로 성장한 국가들한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엄청난 도전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멀티탭에 그냥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그 메인 전원 플러그를 자기 손으로 뽑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거인들이 이제 각자 도생이다를 외치는 세상에서 우리 같은 나머지 국가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